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던 기능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기능에는 기본적으로 돋보기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나 또는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돋보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에 들어가서 시작 버튼에 들어가서 돋보기라고 칩니다. 그러면 위에 돋보기가 나타나겠죠? 클릭하면 돋보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돋보기가 현재 이 보기에서 전체 화면, 렌즈, 도킹 3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전체 화면만 먼저 설명드리면 그냥 이 상태에서 이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확대가 돋보기 모양이 나타났죠. 클릭해서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돼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기 들어가서 렌즈를 누르면 돋보기가 나타납니다. 네모난 돋보기가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크게 퍼센트를 조정해야겠죠. 그러면 화면은 이상이 없는데 내가 보는 돋보기 안에서만 크게 보입니다. 지금 300%인데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조금 화면이 크니까 200%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돋보기로 보는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 도킹 데모로 들어갑니다. 보기에서 도킹 데모로 들어가면 맨 위에 부분,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를 포인트를 흔들고 있는 부분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플러스 눌러서 200으로 해주면 맨 위에 부분, 즉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부분만 확대가 돼서 잘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00%로 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X 누르면 이제 닫히겠죠. 윈도우에는 캡처를 할 수 있는 내장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캡처 도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설치된 캡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NIP라고 하는 캡처 도구가 있는데요. 왼쪽 맨 밑에 작업 표시줄 보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을 실행한 다음에 SNIP라고 입력을 하면 윗부분에 캡처 도구라고 나타납니다.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면 위에다 놓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창에서 내가 캡처를 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드에 들어갑니다. 모드에 들어가서 자유형 캡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서 파일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실행해서 캡처 도구를 실행해서 이 부분에서 모드에 들어가서 사각형 캡처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아까처럼 자유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잘라서 마찬가지로 다른 입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중요한 표시 이 볼펜으로 가서 빨간 펜으로 내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저장해도 되고요. 아니면 중요한 글을 갖다가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도 되죠. 시작 버튼에 들어갑니다. 시작 버튼에 들어가서 바로 위에 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설정이 실행되면
접근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쭉 스크롤해서 밑으로 내리면 상호작용에 키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키보드가 없는 디바이스 사용, 화상 키보드 사용, 현재 끔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걸 켬으로 바꿉니다. 클릭. 그러면 화상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마우스가 없을 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키보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마우스 키보드를 이용해서 엑셀의 문서를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눌러서 제어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 접근성 센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화상 키보드가 뜨거든요. 그럼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키보드가 떴습니다. 화상 키보드라고 하는 키보드가 떴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건 닫고요. 윗부분에 대고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 접경 부분에 대고 잡아당기면 위로 올리면 크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옆에다 대고 또 잡아당기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 대각선 부분에 하면 같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서 느리거나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엑셀에 클릭을 하고 커서를 놓고 제가 이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국어. 그런데 클릭을 안 하고 그냥 이동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이동키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수학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합계. 개인데 애니까 여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가 입력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씁니다. 김종수라고 한 사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정석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를 써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숫자를 써도 이용해도 됩니다. 여기는 숫자를 이용해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현재 클릭 소리 사용의 체크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 소리가 싫다면 체크를 지워도 되고요. 저는 이게 좋으니까, 소리가 나는 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소리가 나야 입력했다는 표시가 되니까요. 클릭을 하고 숫자 키패드 켜기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많이 입력해야 될 경우 조금 이제 키워서요. 여기다가 75, 그 다음에 이동키 해서 95,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9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는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고 뭐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좀 굵게 해주고 그리고 좀 늘려주고요. 해서 높이를 좀 키워주고 이런 건 키보드가 없이 그냥 마우스만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바탕 색깔을 뭐 이런 식으로 칠해줄 수도 있고 글자를 좀 진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진하게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가 없거나 또 망가졌다 하더라도 당장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다시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클릭해서 입력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가리켜서
입력을 클릭하고 확인을 대기 시간은 1초로 해놓고요. 확인을 누르면 여기다 대고 입력했을 때 키보드를 굳이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그냥 대고만 있으면 입력이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마우스를 누르는 거 아니고 그냥 대고만 있었습니다. 이게 색깔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화상 키보드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 메모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포스트잇이라고 하죠. 바탕화면에 놓고 언제든지 메모를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입니다. 이 스티커 메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에다가 스티라고 하면 스티커 메모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스티커 메모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작업 표시줄에 끌어다가 아주 집어넣어 버리면 유용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티커 메모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탕화면 한 구석에 화면이 뜹니다. 스티커 메모가 뜹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고요. 메모에 대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노란 색깔인데 이것을 흰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면 X표를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얘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하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플러스 눌러서 색깔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이동을 시켜 놓고 싶다 그러면 위에다 대고 클릭해서 잡아당기면 원하는 곳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구석에 보면 클릭해서 잡아당기면 크기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늘릴 수도 있죠. 왼쪽, 오른쪽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크기 조정도 가능하고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요. 어디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보다가 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블록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스티커 메모에 붙여넣기를 하면 입력이 됩니다. 크기를 더 필요하다면 더 클 수도 있고요. 엔터를 치고 또 붙여넣기를 하면 더 크게 내용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작다면 스크롤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크롤바가 싫다면 더 화면을 넓혀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색깔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메모가 더 필요하다면 플러스를 누르면 또 생깁니다. 언제든지 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그림이나 이미지는 붙일 수 없고요. 글씨, 텍스트만 가능합니다. 글씨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엔터 치고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물론 복사 가능하고요. 붙여넣기 가능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면 X표를 눌러서 삭제하시겠습니까? 할 때 얘를 눌러주면 삭제가 되는데 다시 복원은 되지 않습니다. 복원은 되지 않고 완전히 휘발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모를 놔둔 상태에서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키면 이 메모들은 그때 다시 복원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즉 X를 눌러서 완전히 삭제를 한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만 X를 눌러서 사라지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컴퓨터 자체를 재부팅하거나 또는 껐을 경우 다음에 컴퓨터를 켰을 때는 이 메모는 그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포스트잇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윈도우 자체 내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이 스티커 메모를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